자, 13페이지 19번이고요. 19번 이걸 봐요인데 이 점점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점 3개.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반복하는데 뒷부분이 없죠? 몇 번 반복하냐면 무한히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앞에 3개는 그 규칙성,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럼 다음 건 뭐겠어요?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를 몇 개 더하라고요? 무한히 더하라고요. 통분해서 더하기엔 너무 빡셉니다. 그럼 이걸 분수로 바꿔볼까요? 10분의 1은 0.1이죠? 100분의 1은 0.01이에요. 1000분의 1은 0.001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여기까지만 더한다고 생각하면 0.111이네요. 그죠? 다음 친구는 만분의 1 나올 거예요. 만분의 1 나올 건데 그건 0.0001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0.1111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0.111111 이게 몇 개? 무한히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뒷부분은 뭐가 되냐면 0.1인데 위에 순환마디를 붙인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0.11111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2분의 1을 했더니 A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분수로 바꿀까요? 0.1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9분의 1이죠. 9분의 1입니다. 9분의 1이죠. 그러면 요 1 곱하기 9분의 1이 A분의 1이니까 A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 10분의 1이면 이거를 전체의 10분의 1 요만큼 있는 거잖아요. 이만큼 있게 되는 거고 10분의 1로 이렇게 하기엔 너무 어려운가? 너무 어려운가? 그러면 10칸짜리로 만들어 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가 10칸이에요. 10칸이라서 첫 번째 친구는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이만큼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친구는 요 10분의 1짜리 있죠? 10분의 1짜리. 10분의 1짜리에 10분의 1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또 요 친구 있죠? 요 친구의 또 10분의 1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10분의 1에 10분의 1에 10분의 1에 10분의 1에 10분의 1에 10분의 1에 10분의 1을 이렇게 계속 가져온다고요. 그거 계속 반복하면 결국 전체에 얼마 된다고요? 전체의 9분의 1이 됐다고요. 1 된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친구의 일부를 가져오고 일부를 가져왔는데 그 값이 특정 값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이야기는 요거예요. 사각형인데 반 가져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 이거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남은 친구의 반을 가져올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친구는 전체 2분의 1이고 두 번째 친구는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세 번째 친구는 2분의 1에 2분의 1인 4분의 1. 이 친구의 또다시 절반이니까 8분의 1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 친구를 가져오고 나서 또다시 그 친구의 절반을 가져와요. 그리고 절반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절반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절반을 가져올 거고요. 절반을 가져올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한히 반복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 놓고 보면. 꽉 채워지겠죠? 꽉 채워지겠죠? 그러면 우리 그림상의 이야기로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무한히 반복을 한다면 결국엔 얼마가 될 거라고요? 1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무한히 반복한다의 개념이 사실은 나중에 미적분 1에서 배우는 무한대 요 이야기와 극한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마다 얼마씩 곱하죠? 이 값에서 이 값으로 갈 때마다 얼마씩 곱하죠? 2분의 1씩 곱하죠. 이 대수에서 쓰는 등비수열의 개념입니다. 근데 등비수열을 무한대만큼 더하죠?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하냐면 이과생들이 하는 미적분 2에서 다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계산적인 접근을 미적분 2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 자체는 이것도 중등에서 오는 내용의 일부인 겁니다. 그래서 요게 왜 직관적으로는 똑같죠. 직관적으로는 똑같은데 이게 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식적인 이야기는 이과생들은 배울 겁니다. 나중에. 그럼 지금 저 이야기를
수식적인 접근으로 혹은 그림적인 접근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언제? 미적분 2까지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적분 2는 학원에서 특별히 특강이 열리지 않으면 따로 배우진 않을 거예요. 요 미적분 2가 수능에 안 들어가서 미적분 2를 다루는 학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알아는 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과생이면 당연히 공대나 뭐 이런 쪽을 갈 텐데 그런데 가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미적분 2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으로 바꿨냐면 이렇게 곳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 되면 이걸 무엇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고요? 수열에 대한 내용하고 극한을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28번입니다. 이런 거 어렵죠, 여러분들? 이런 거 사실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대충 알면 안 되고요.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0은 유리수다인데 수책에 다시 해볼까요? 자연수 있어요. 양의 정수 있고요. 자연수를 다른 말로 양의 정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있었죠. 음의 정수 있었고 이것도 아닌 0 있었어요.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정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수를 포함하는 개념에 추가적으로 나눗셈이라는 개념을 붙여서 유리수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유리수의 정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수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리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유리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실수를 만들고요. 실수 중에 이 부분이 유리수잖아. 선생님이 그때는 이렇게 해서 반으로 쪼개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유리수가 있죠? 그럼 이 부분은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부분이죠. 그럼 여기를 무리수라고 놔도 됩니다. 어쨌든 유리수랑 무리수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의 체계예요. 수의 체계고요. 분류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의 표현으로요. 수의 표현으로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를 뭘로 표현해요? 소수를 두 개로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나눠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무한소수가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었고요. 체계상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유리수였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였어요? 무리수였어요. 자, 이렇게 표현 체계가 좀 다릅니다. 자, 1번 0은 유리수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 유리수의 내부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모든 무한소수, 무한소수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무리수다. 둘 다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 무한소수 중에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분수로 나타낸다는 이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유리수를 말하는 겁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유리수, 그럴 수 없는 수는 무리수라고요. 자, 그러면 말을 바꾸면 무한소수 중에서 무리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한소수 중에 무리수 있잖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 여기 있네요. 정수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습니다. 유한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기하분수 형태에서 분모의 2나 5. 이런 거 틀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하분수가 빠집니다.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5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 여기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 그러면 유리수 중에서 소수인데 유리수 중에서 정수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죠?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건 2번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요. 모든 정수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오면 좀 논란이 되긴 한데 모든 정수는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요. 이거요. 1 있죠? 0.9 하고 위에 점 찍으면 됩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모든 정수는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네요. 2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8번입니다. 네.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사실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저기 2.5 있고요. 2 있고요. 0.4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요. 이거랑 이거를 좀 볼까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보면 2.5에 500제곱이고요. 곱하기 0.4에 511제곱인데 511제곱 4에 11제곱이라고 나타내도 되죠. 곱하기 2의 11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같은 형태니까 이 두 친구는 정리하면 2.5 곱하기 0.4의 500제곱입니다. 풀어서 설명 2.5 500번 곱해져 있고 0.4 500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2.5랑 처음에 0.4를 곱하면 되고요. 그걸 두 번째 거 곱하면 500개 나오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0.4에 500번 곱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인가요? 1이죠. 1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얼마예요? 1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이 부분이 1의 500제곱 1이라서 0.4, 10분의 4의 11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11제곱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1이 1의 11제곱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뭐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얘는 10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의 11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2예요. 그럼 얘는 10의 11제곱분의 2의 11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2의 11제곱, 10제곱까지 잘 나오거든요. 기억해 놓읍시다. 이건 외웁시다. 고등 내용 되게 많이 나와요. 2의 10제곱은 얼마예요? 1024입니다. 이건 외웁시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2의 11제곱은 양변에 2를 한 번 더 곱한 것뿐이니까 2048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1하고 0이 11개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점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 19번입니다. 이거 다른 건 됐고 요거를 많이 질문을 해서 이야기고요. 이거 덧셈이라서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겠어요? 이 친구? 이 친구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어때요? 같죠? 우리 같은 걸 더하는 걸 줄여서 곱셈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5의 12제곱을 5번 더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12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즉 5의 13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똑같아요. 앞에도 2의 100제곱, 2의 100제곱 두 개 있죠? 그럼 2의 100제곱을 2번 더하세요 잖아요. 그래서 앞에 친구는 2의 101제곱입니다. 그럼 이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뭐 27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3의 몇 제곱이라고 적으면 좋겠어요? 3의 제곱, 3 곱하기 3이니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서 풀어서 틀려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런 건 5의 13제곱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10의 11제곱이니까 소인수 분해하면 2의 11제곱 곱하기 5의 11제곱.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1000으로 나누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2000 곱하기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분의 1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 24번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것도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거고요. 이것만 좀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때려박아서 푸는 거 아닙니다. 때려박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을 간단히 만드는 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간단히 만드는 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것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x 대 y 대 z가 2 대 5 대 3이에요. 그러면 내항하고 외항의 개념이 없죠. 사실은 3개짜리니까. 이렇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오면 x, y, z를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2k, 5k, 3k.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푸는 거고요. 여기 k는 실수 이렇게 적으시면 이해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는 문제 정리하신 다음에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정리부터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있죠? x 대 y 대 z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꾸는 건 나중에 고등 내용에 x 대 y가 2 대 3이다 이렇게 나오면 물론 내항과 외항 이야기도 많이 쓰는데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등 내용 말고 고등 내용 넘어오면 이렇게 비율 나오면
몇 K, 몇 M, 몇 M으로 바꿔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아요. 선생님 생각에 불라만 푸는데 한 2시간은 걸릴 겁니다. 네, 불라가 문제수는 많지 않은데 난이도가 여러분들 느끼기에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는 걸려야 되니까요. 여유 있게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적어드렸던 과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과제 아까 다 못하신 분은 마저 하시면 되고요. 다 하신 분은 이거 나간 과제 하시면 되고 하시다 안 되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